자, 몇 번까지 했죠? 115번 할 차례네요. 16번. 이제는 이게 뭐 문제지 또 안 보이네. 가물가물해요. 116번. 가등기에 관한 아래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주시오. 그죠? 옳은 것을 골라주시오. 116번. 그죠? 116번. 1번.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 가등기는 유언자가 생존 중인 경우에도 이를 수리해야 한다. 생존 동그라미. 그죠? 맞아요? 틀려요? 틀렸지? 유언자가 생존 중인 경우라면 보존의 청구권이 발생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그죠? 이때는 생존 중인 경우라면 발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등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죠? 이거는 수리할 게 아니고 각각 처분을 해야 돼요. 그죠? 1번 쪽은 틀렸네. 2번. 가등기는 원래 순위를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그로서 보존하는 청구권이 제3자에게 양도가 되었다고 하여도 그 가등기상의 권리 이전의 부기등기는 할 수 없어? 있어? 있지? 그죠? 있다라고 대법원이 판시하고 있으니까 2번 좀 더 틀렸어. 4번 가봐요.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도 보존 처분이란 점에서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과 다를 것이 없으므로 그 절차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준용이 된다? 아닙니다. 우리 등기법상의 가등기에 관한 규정이 적용이 돼요. 그죠? 됐어요? 4번 질문도 틀렸어요. 그 다음에 5번. 가등기는 소유권 등 물권 변동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므로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등기 청구권 밑줄 쳐요. 말소등기 청구권은 채청이다 물청이다? 물청 그래요. 그죠? 물청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는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5번 질문도 틀렸네. 그러면 옳은 정답은 3번이 될 거야. 법원의 가등기 가처분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가등기의 효력도 일반 가등기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으므로 그 가등기 후에 종료된 제3자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절대적 무의 등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직권으로 말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요. 그래서 116번의 옳은 정답 몇 번? 3번. 그죠? 3번이 옳은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 117번 가보죠. 가등기를 할 수 있는 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면서 환매 가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으나 소유권 이전 가등기를 신청하면서 신탁 가등기는 신청할 수 있어요. 그죠? 그렇죠? 1번 점은 잘 봐두셔야 돼. 소유권 이전 가등기 신청하면서 환매 가등기는 왜 신청할 수 없어? 여기 봐. 여기. 누구? 갑소유 부동산이 있어. 갑하고 을은 단순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게 아니고 환매 특약을 부착을 시킵니다. 그죠? 그래. 그래서 환매 특약부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해서 매수인 을 앞으로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야. 이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슨 등기야? 본격적인 등기 아니야? 그러니까 본격적인 등기 신청 시 환매 특약 등기 그래. 뭐라고요? 환매 특약 등기를 어떻게 동시에 신청하라고 이렇게 강제를 하고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 목적에
가등기 신청 시 환매 특약 등기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어 없어? 없다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네, 그래요. 근데 소유권 이전 가등기 신청하면서 신탁 가등기는 가능합니다. 1번 질문 맞아. 그 다음에 3번 동일 부동산에 대해서 중복 가등기도 가능합니다. 그죠? 이중 매매가 가능하듯이 중복 가등기도 가능해. 그 다음에 4번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는 보존해야 할 청구권이 있어 없어? 없기 때문에 가등기 자체가 불가능할 테고, 5번 물청은 보존의 필요성이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1, 3, 4, 5번 질문 다 맞으니까 2번 질문이 틀렸을 거야. 정지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가등기가 가능한데 해제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가등기로 청구권을 보존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죠? 그래요. 2번 질문이 틀린 정답이야. 18번 가등기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1번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환매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합니다. 그죠? 맞지? 지금 방금 117번 문제에서 얘기했어. 그 다음에 보존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는 허용이 되지 않아? 되지 않지. 그죠? 그 다음에 3번 잘 봐. 사인 증여는 그 효력이 증여자의 사망으로 발생하지만 증여자의 생존 중인 경우라도 청구권이 기왕에 발생했기 때문에 청구권 보존 목적의 가등기가 가능해야 돼. 그죠? 그래요. 3번 질문 맞네. 그 다음에 4번 합유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는 허용이 되지 않아? 되지 않지. 그죠? 4번 질문도 맞고, 5번 계약상의 청구권이 시기부인 때는 청구권 보존 목적의 가등기 가능한데 종기가 도래하면 있던 청구권마저 소멸한다는 얘기야. 그죠? 보존해야 할 청구권이 오기 때문에 가등기가 불가능해야 돼. 5번 질문이 틀렸네. 그죠? 그래요. 그 다음에 119번 구분 건물 등기요. 그죠? 구분 건물 등기. 요 한 문제 잘 좀 봐도. 그죠? 잘 좀 봐도. 집합 건물 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등기관이 구분 건물의 대지권 등기를 하는 경우 건축물 대장 소관청의 촉탁으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등기부에 소유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이 대지권이란 취지를 기록해야 된다. 1번 좀 맞아 틀려? 틀렸지? 그죠? 어디가 틀렸어? 그 건축물 대장 소관청의 촉탁으로 대지권 취지의 등기를 할 게 아니고 등기 안에 직권 그래. 뭐라고요? 등기 안에 직권에 의해서 대지권 취지의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잠깐 제가 얘기를 합니다. 일단 대지권 등기야. 뭐라고요? 대지권 등기야. 이 등기는 구분 건물 소유자 그래. 뭐라고요? 구분 건물 소유자의 신청에서 떨어지는 등기야. 그죠? 신청에서 떨어지는 등기야. 이 신청에서 이 등기가 떨어지게 되면 전유 부분하고 대지사용권은 하나로 묶이게 돼요. 그죠? 그래서 대지권 등기가 떨어진 이유에는 양자는 분리해서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죠? 만약 분리 처분이 가능하게 되는 등기 인정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니라고 해서 등기하면 또 무슨 처분? 각하 처분을 받게 돼요. 그죠? 됐어요? 네, 그래요. 하여튼 구분 건물 소유자의 신청에서 떨어지는데 이거는 토지 등기부에 기록되는 게 아니고 어느 등기부? 건물 등기부에 기록돼요. 그죠? 토지 등기부에 기록된다. 건물 등기부에 기록된다. 건물 등기부에 기록돼요. 네. 건물 등기부 가불구에 기록되는 게 아니고 어디에 기록돼요? 표제부 그래요. 뭐라고요?
표제부에 기록됩니다. 그래서 일동 건물 전체의 표제부, 전유 부분 표제부에 기록돼요. 따라서 이 등기는 권리의 등기다, 사실의 등기다? 사실의 등기가 표제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이 등기가 떨어졌다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대지권 취지의 등기야. 뭐라고요? 대지권 취지의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 대지권 취지의 등기는 구분 건물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는 게 아니고 등기안에 뭐에 의해서 직권에 의해서 격려가 돼. 근데 건물 등기부에 기록되는 게 아니고 어디에? 토지 등기부에 기록돼. 그죠? 토지 등기부 표제부에 기록되는 게 아니고 어디에 기록되지? 해당구 상란 이렇게 기록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네. 그죠? 어디에 기록된다? 해당구 상란에 기록돼. 그죠? 그러니까 대지권의 종류가 뭐야? 대지권의 종류가 소유권이라면 갑구 상란에 기록될 테고, 대지권의 종류가 지상 전세 임차권이라면 어디에? 을구 상란에 기록돼. 그죠? 따라서 이 등기는 상란에 떨어진 등기이기 때문에 이 등기는 사실 등기가 아니고 무슨 등기라고 해야 돼? 권리의 등기라고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죠? 결국 이 대지권 취지의 등기가 뭐냐면, 대지권 취지의 등기는 일동 건물 전체가 깔고 앉아있는 이 법정 대지위에는 대지권이란 추상적인 권리가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제3자들에게 공시해 줄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야. 그죠? 이건 건축물 대장 소관청의 촉탁에 따라 떨어진 등기가 아니고 뭐야? 직권. 그래. 뭐라고요? 직권에 의해서 떨어진 등기야. 그렇죠? 거기도 틀렸고 토지 등기부에 소유권, 전세권, 임차권이 대지권이나 취지를 기록하는 건 맞는데 지역권은 대지권의 종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거기도 틀렸어. 그죠? 하여튼 1번 주문 틀렸네. 그죠? 틀렸어. 그 다음에 3번 가봅니다. 3번. 대지권의 등기로서 효력이 있는 등기, 밑줄 쳐. 그죠? 이 등기는 건물 등기부에 기록됩니다. 그 다음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등기부 중 해당구 상란에 떨어진 등기, 이건 까놓고 토지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밝혀놓고 있네. 그죠? 이 등기는 토지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어. 이 양등기의 우선순위는 순위 번호에 의해서는 우열을 가릴 수는 없고, 접수번호. 그래. 뭐라고요? 접수번호. 즉 신청 순서에 따라서 우열을 가릴 수밖에 없어. 그죠? 한 놈은 건물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고 한 놈은 어느 등기부? 토지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순위 번호에 따른다? 접수 번호에 따른다? 접수 번호에 따릅니다. 3번 주면 틀렸어. 4번 가봅니다. 구분 건물 등기부에 대지권 등기가 떨어진 후 건물만에 관하여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설정 계약을 원인으로 밑줄 쳐요. 구분 건물만에 동그라미 구분 건물만에 관한 저당권 설정 등기 할 수 있으면 건물하고 토지는 분리처분이 일어나. 그죠? 이건 일체성의 원리의 위배가 되기 때문에 이런 등기는 허용이 될 수 있다 없다? 없어. 그죠? 4번 집은 틀렸네. 5번 가봅니다. 토지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 즉 대지권의 종류가 뭐인 경우? 소유권인 경우. 그죠? 토지 등기부에 대지권 취지의 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그 토지에 대한 새로운 저당권 설정 계약을 원인으로 해서 그 토지 등기부에 저당권 설정 등기 할 수 있다면 건물하고 토지가 분리가 일어나
이런 등기 신청, 이런 등기도 일체성의 원리의 위반이 되기 때문에 이런 등기 허용이 된다, 되지 않다? 되지 않아요. 그래서 1, 3, 4, 5번쯤은 다 틀렸기 때문에 옳은 정답은 몇 번이야? 2번이야. 구분 건물로서 대지권의 변화가 있는 경우 그 소유 명의는 일동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 건물 소유 명의를 대의하여 대지권의 변경 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야 돼. 그죠? 네, 그래서 119번의 옳은 정답 몇 번? 2번이야. 문제 진짜 좋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강론을 먼저 봤어요. 그죠? 강론을 먼저 봤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앞으로 어디까지 와야 되지? 어디? 68번 신청정보. 그렇죠? 신청정보. 여기서부터 해야 돼요. 68번 갑니다. 각종 권리의 설정 등기에 따른 필요적 기록상으로서 옳은 것을 모두 골라주시오. 이것도 여러 차례 우리가 풀어봤어요. 기업권, 지상권의 경우 목적 범위는 필요적인데 지료는 임의적이야. 꺼지고. 니은번 지역권의 경우 승역지 등기부의 설정 목적과 범위, 요역지 표시상 필요적이야. 모두가. 그죠? 그 다음에 디귿번 전세권의 경우 전세금하고 전세권의 설정 범위 필요적이야. 두는 골랐어. 리을번 임차권의 경우는 차임은 필요적인데 존속기간은 임의적이야. 꺼지고. 미음번 저당권의 경우 피담보 채권액은 필요적인데 변제기는 임의적이니까 꺼져. 그러니까 정답은 니음번하고 몇 번? 디귿번이야. 그죠? 2번 딱 찍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69번 가보죠. 69번. 등기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신청 정보가 조금 어려워지면 69번처럼 출제가 됩니다. 그죠? 등기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1번 등기한이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 시 이전되는 지분을 필요적으로 기록해야 돼. 이전되는 지분. 그죠? 됐어요? 그래요. 그 다음에 2번 가봐요. 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에 따라 임차권 등기가 격려되어 있는 경우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 이전 등기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없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이라는 제도가 어떤 제도야? 임대 계약 기간이 종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임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을 보호하게 하는 제도가 뭐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이라는 제도야. 그죠? 임대 계약 기간이 종료가 됐다라면 임차권이란 권리는 당연히 소멸해. 그죠? 소멸한 권리를 기초로 해서 이전 등기가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겠지. 그죠? 그래서 임차권 이전 등기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2번 지면 틀렸다는 얘기야. 그죠? 그 다음에 3번 또 나와서 일정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 시 채권 평가액을 뭐라고요? 채권 평가액을 필요적 정보상에서 반드시 제공해야 돼. 그죠? 3번 지금 맞고 4번 가봅니다. 지역권 설정 등기 시 승역지 소유자가 공작물 설치 의무를 부담하는 약정을 한 경우 등기 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등기관은 등기부에 기록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공작물 설치 의무에 관한 약정은 필요적 정보다 임의적 정보다 임의적 정보상이라는 얘기야. 4번 지금도 맞고. 5번 구분 건물을 신축해서 양도한 자가 밑줄 쳐. 그죠? 양도한 자가 그 건물의 대지 사용권을 나중에 취득해서 이전해 주기로 약정한 경우 현재 구분 건물 소유 명의. 그죠? 밑줄 쳐. 그러니까 구분 건물을 신축해서 양도한 자가 마이너스. 그죠?
현재 구분 건물 소유 명인이 플러스가 돼서 단독으로 공동으로 대지 사용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니까 이런 규정이 우리 등기법에 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명문의 규정으로 그래. 뭐라고요? 명문의 규정으로 중간 생략 등기를 명문의 규정으로 인정해주고 있는 셈이 되는 거야. 그죠? 네, 그래요. 그래서 1, 3, 4, 5번쯤은 다 맞고 2번이 틀린 정답이 됩니다. 이런 정도로 어렵게 출제가 될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70번 한번 가보죠. 다음 중 신청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3번 토지 대장 정보는 신청 정보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첨부 정보 그래요. 뭐라고요? 첨부 정보라고 하니까 70번의 정답 3번. 그죠? 71번 어제 풀어봤어. 신청 정보로서 필요적 정보상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부동산 표시상으로서는 토지의 경우라면 소지 지면을 필요적 정보상에서 반드시 제공해줘야 돼. 1번 지금 맞지? 2번 전유 부분과 분리 처분할 수 없는 대지권이 있다면 대지권의 표시상도 필요적 정보상에서 반드시 제공해야 되고 3번 임차권 설정 등기 신청 정보에는 차임 그래. 뭐라고요? 차임을 반드시 제공해줘야 돼. 그 다음에 4번 형성 판결 결정 정보니 원인 정보인 경우 등기 원인일자는 판결의 확정 일자를 제공해줘야 돼. 그죠? 왜냐하면 형성 판결이 확정이 되면 등기 없이도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4번 지금도 맞네. 그 다음에 5번 법인 아닌 사당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는 신청 정보로 제공할 필요가 없어요. 제공해야 돼. 그런 지문을 미친 지문 그래요. 뭐라고요? 미친 지문 그러지.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등기 필정보 한번 가봐요. 등기 필정보 72번은 솔직히 말해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야. 이게 이제 법무사건 문제지. 그죠?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 필정에 관한 아래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이번에는 등기 의무자가 되어서 그 부동산에 대해서 다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첨부 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는 등기 필정은 위 자를 때 필정 그래 뭐라고요? 자를 때 필정이야. 공유물 분할 등기에 관한 공유지분 이전 등기 필정뿐만 아니라 공유물 분할 등기 이전에 예전에 공유자로서 등기할 당시 등기관으로부터 적법하게 교부받던 등기 필정. 요거를 뭐라 그래? 공유등기 필정 그래. 뭐라고요? 공유등기 필정도 함께 등기소에 제공해줘야 돼. 그죠? 그러니까 자를 때 필정뿐만 아니라 공유등기 필정. 그죠? 두 개를 제공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죠? 예, 그래요. 그 다음에 1번 지금 맞아요. 2번 근저당권이 이전된 후 근저당권 말소하는 경우 원래 근저당권 설정 등기 필증을 제공해야 돼. 근저당권 이전 등기 필증을 제공해야 돼. 근저당권 이전 등기 필증을 제공을 해야 돼. 즉 양생이 갖고 있는 필증은 설정 등기 필증이 아니고 무슨 등기? 이전 등기 필증이야. 2번 지문이 틀린 정답이야. 그죠? 틀렸어. 그 다음 3번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시에 가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필증을 제공하는 것이지 가등기 필증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야. 그죠? 본등기 신청이기 때문에 그렇네. 3번 지문도 맞고 그 다음에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집행력 있는 판결인 경우 승소한 등기 권리자는 등기 필증을 제공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왜 없지? 판결 전반에 다 있어. 그죠? 그래요.
5번 관공서가 권리자 입장에서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필정보의 제공을 면제를 해줘. 관공서는 그 자체가 공신력이 높은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지. 네, 그래서 72번에 틀린 정답 몇 번? 2번이야. 73번 가보죠. 73번. 이게 30회 때 출제가 됐던 문제야. 올해 출제가 되면 딱 73번 스타일이겠네. 필정보에 관한 설명에 다 틀린 것은 1번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 신청 시 필정보를 권리자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맞네. 그죠? 필정보를 통지하지 않고 등기 완료 통지를 해준다 그랬지? 네, 그 다음에 2번 가봅니다. 2번은 뭡니까? 뉴페이스야. 뭐라고요? 뉴페이스야.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완료한 경우 원칙적으로 필정보를 작성해서 뉴페이스에게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2번쯤 맞지? 한번 권리자가 이 등기 필정보를 이리저리 이사 다니다가 그만 잃어버린 경우, 분실한 경우 관할 등기소에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나요? 재교부 신청에 관한 규정은 벌써 10여 년 전에 삭제가 됐어. 폐지가 됐다는 얘기야. 절대 재교부 해주지 않지. 그래서 우리 등기법은 확인이란 제도를 별도로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죠? 3번쯤은 틀린 정답이야. 4번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 신청 시 본인의 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돼. 그죠? 그치? 의무자는 협력 의사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필정보 제공해줘야 돼. 4번쯤 맞고, 그 다음에 5번 집행법원의 촉탁에 따라 가압류 등기를 하기 위한 전제 요건으로서 직권 후 소유권 보전 등기를 한 경우 그 소유권의 등기 명인에게 등기 필정보를 통지하지 않고 완료 통지를 한다 그랬지? 그래서 75번에 틀린 정답 몇 번? 3번. 74번 갑니다. 74번.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필증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그죠? 틀린 것은 1번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 있는 판결인 경우 승소한 등기 권자는 등기 신청 시 등기 필증을 첨부 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왜? 판결의 주문과 이유 속에 등기의 진정성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 다음에 2번 관공서가 권리자 입장에서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기 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맞지? 단판관의 뭐야? 관이야. 그죠? 1번은 뭐야? 단판관의 판이고 그 다음에 3번 가봐요. 3번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대위 채권자의 등기 신청에 의한 경우 의한 때에는 그 대위 등기와 관련하여 송부받은 등기 완료 통지서를 필증에 가름하여 등기소에 제공한다. 맞아 틀려?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대위 채권자의 등기 신청에 의한 것일 때는 대위 등기와 관련하여 송부받은 등기 완료 통지서를 등기 필증에 가름해서 등기소에 제공합니다. 이런 필통지서를 뭐라 그래요? 어느 정도는 필정보의 역할을 하는 완료 통지서가 있다라고 그랬지? 그죠?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요. 그 다음에 토지 분할 등기 신청 시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의 등기지. 필정보 있어 없어? 있어도 제공할 필요가 없어. 권리 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요. 4번 지문도 맞네. 5번 매매 예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신청 시 가등기 당시 등기소로부터 교부받은 가등기 필증을 첨부 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할 것이 아니고
원래 등기 의무자가 가지고 있던 필증을 제공해야 되겠지. 그죠? 그래요. 5번 질문이 틀렸네. 75번 갑니다. 75번. 농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농지 취득 자격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는 경우를 나열한 것이다. 틀린 것은, 그러니까 제공해야 하는 경우 한 놈만 찾아달라는 얘기 아니야. 그지? 그래요. 1번 상속, 취득이다, 취득이 아니다? 취득이 아니까 제공할 필요가 없어. 2번 진정명의 회복, 지거 지가 도로 찾아가고 있는 중이야. 취득이야, 취득이 아니야? 취득이 아니지, 제공할 필요가 없어. 4번 공유물 분할, 원래 자기 목 자기가 챙겨가는 거야. 취득이야, 취득이 아니야? 취득이 아니야, 제공할 필요가 없지. 그 다음에 5번 상속인에 대한 특정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그죠? 취득이야, 취득이 아니야? 취득이 아니야, 제공할 필요가 없어. 그죠? 근데 5번은 잘 봐둬야 돼. 상속인에 대한 특정 유증이라면 원래 지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제공할 필요가 없는데, 상속인 이외의 자에 대한 특정 유증이라면 유증을 받는 자, 수증자의 입장에서 보면 취득이야. 그럴 땐 제공해야 돼. 그죠? 됐어? 5번과 관련해서 상속인에 대해서 특정 유증이라면 제공할 필요가 없는데, 상속인 이외의 자에 대한 특정 유증이라면 제공해야 돼. 그죠? 그래서 1, 2, 4, 5번 제공할 필요가 없으니까 75번의 정답 몇 번? 3번이야. 그죠? 76번.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할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의 부여기간이다. 틀린 것은 1번 지자체인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고시를 해줍니다. 그죠? 맞아? 맞지? 국가 지자체 주민번호 없어.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니네는 1년 동안 이 번호만 쓰라고, 사용하라고 지정고시를 해줘. 1번 좀 맞아. 그죠? 그 다음에 2번 주민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과 등기관이 부여해줘. 2번 주문도 맞네. 그 다음에 3번 영리법이냐? 법인의 기준이란 항상 어디가 된다? 본점 소재지야. 관할 등기소 등기관이 부여해주고, 4번 외국인은 체류지 출입국 관리소장이 부여해줘. 그죠? 그래서 1, 2, 3, 4번 다 맞아. 5번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은 전국적으로 쫙 깔려져 있어. 그죠? 그래서 누가 부여해준다? 시장, 군수, 구청장 그래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여해주니까 76번에 몇 번? 5번이 틀렸네. 77번. 법인 아닌 사단이 권리자 입장에서 등기 신청하는 경우에 첨부 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할 정보가 아닌 놈 한 놈만 골라주시오. 1, 2, 3, 4, 5번 몇 번? 3번이야. 그죠? 인감 그래. 뭐라고요? 인감은 어느 입장에 섰을 때, 의무자의 입장에 섰을 때만 제공하는 거야. 지금 물어보는 것은 의무자의 입장에 권리자의 입장, 권리자의 입장에서 등기 신청 시 제공해야 되는 첨부 정보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3번은 제공할 필요가 없겠네. 그죠? 됐어요? 77번의 정답 3번. 그죠? 그 다음에 78번. 그죠? 78번 갑니다. 각하사유는 무조건 한 문제짜리라고 했지? 네, 각하사유. 무조건 한 문제짜리야. 올해 나올 차람이지. 78번. 등기할 사항인 권리 변동에 관한 설명이다. 등기할 수 없는 것을 고르라면 1번 가등기상의 권리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압류나 가처분 등기 가능해요. 그죠?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2번 가처분 등기가 떨어진 후 그에 반하는 제3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도 얼마든지 가능해. 그죠? 가능합니다. 가처분의 효력이 위반되는지 여부는 그 이후의 얘기야. 그죠? 그래.
그 다음에 3번 공유자 중 1인이 신청하는 공유자 전원 명의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지 멸실 회복 등기 신청, 공유물에 대한 보존 행위는 공유자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으니까 가능하겠지. 그죠? 예,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4번 부동산 특정 일부에 대한 용익물권 설정 등기 가능합니다. 그죠? 근데 소유권 일부에 대한 용익물권 설정 등기는 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권리의 성질상 허용이 될 수 없으니까 78번의 정답 몇 번? 5번. 그죠? 79번 다음 중 등기가 가능한 것은 1번 우리 민법 303조 2항에서는 농지의 전세권 설정하래요 하지 말래요? 하지 말라라고 돼 있지. 1번 불가능해. 2번 갑과 을이 공유한 건물에 대해서 갑 지분만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 공유물에 대한 보존 행위의 범위를 벗어나서 불가능해. 3번 공동 상속인이야. 뭐라고요? 공동 상속인. 니은을 이응으로 바꿔줘. 네, 상속인 갑과 을 중 갑이 자신의 상속 지분만에 대한 상속 등기 신청, 이것도 공유물에 대한 보존 행위의 범위를 벗어나서 허용이 될 수 없어. 그죠? 4번 특히 우리 출제자가 자주 원용하는 질문이야. 가압류 결정에 따라서 가압류 채권자 갑이 채무자 을 소유 토지에 대해서 가압류 등기를 신청했어. 그죠? 그치? 가능, 불가능?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 이 가압류나 가처분 등기는 집행법원의 촉탁으로 떨어졌어야 할 등기를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했으니까 이 등기는 불가능합니다. 그죠? 그래. 그러니까 불가능해. 1, 2, 3, 4번 다 불가능하니까 5번이 가능할 거야.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본에 의해서 가등기 권리자 갑이 단독으로 을 소유 건물에 대해서 가등기 신청할 수 있어 없어? 있지. 5번이 가능한 등기야. 80번 어저께 풀어봤던 문제지. 등기법 29조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에 해당하는 것들에 묶음으로써 옳은 것은 기억번 가등기상의 권리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 등기 가능합니다. 그죠? 가능해요. 그런데 니은번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금지 가처분 등기는 가능, 불가능? 불가능합니다. 29조 2호 각하사예요. 디귿번 가처분 등기가 떨어진 후 그에 바라는 제3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합니다. 근데 니을번 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 설정 등기는 불가능해. 29조 2호. 미음번 일부 공유자의 자기 지분만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 불가능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비읍번 공동 상속인 중 일부의 자가 자신의 상속 지분만에 대한 상속 등기 불가능합니다. 29조 2호 각하사예요. 시효번 권리질권 설정 등기는 그 자체가 적법한 등기 신청이야. 수리해줘야 돼. 따라서 니은, 니을, 미음, 비읍이 되니까 80번의 정답 몇 번? 2번. 그죠? 2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81번 가보죠. 이게 마지막으로 30회 때 출제가 됐던 문제야. 각하해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골라주시죠. 기억번 일부 지분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은 일물 일권주의 원칙에 위배가 돼. 니은번 농지에 대해서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우리 민법 303조 2항을 위반하는 등기 신청이야. 각하사요. 그 다음에 디귿번 집행법원의 촉탁으로 실행되어야 할 등기를 당사자가 신청했어. 이것도 각하사요. 니을번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자가 자신의 상속 지분만에 대한 상속 등기 신청 각하사유에 해당돼. 그 다음에 미음번 저당권이란 권리를 피담보 채권과 분리해서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민법 361조 수반성의 취지 그래요. 뭐라고요? 수반성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등기 신청이야.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모두 각하사유에 해당되니까 81번의 정답 몇 번? 5번.
그 다음에 완료 후의 절차야. 뭐라고요? 완료 후의 절차. 82번 등기 완료 후의 절차에 관한 내용이다. 옳은 것 한 놈만 골라주시오. 1번 전세권의 전세금을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증액하는 전세권 변경 등기를 완료한 등기관이 전세권자에게 등기 필정보를 통지했다. 맞아 틀려? 맞아 틀려? 틀렸지? 왜 틀려? 뉴페이스가 있어 없어? 없지? 새로운 권리자가 나타나지 않았단 말이야. 필정보 작성해야 할 이유도 없고 통지해줘야 될 이유도 없어. 그죠? 1번 집은 틀렸어. 2번 간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회복 등기 절차를 완료한 등기관이 권리자에게 등기 필정보 통지하였다. 맞아 틀려? 틀렸지? 그쵸? 그러니까 말소 회복 등기 절차가 완료가 됐으니까 사라졌던 권리자가 다시 되돌아왔을 따르냐? 뉴페이스는 나타났어? 안 나타났어? 안 나타났어. 필정보 작성해야 할 이유도 없고 통지해줘야 될 이유도 없어. 그죠? 2번도 틀렸어. 그 다음에 3번 등기 필정보를 받아야 할 사람이 그 통지를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신고가 있었지만 악착같이 등기 필정보 통지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죠? 나는 받지 않겠다는 신고를 했다라면 등기 필정보 통지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3번 집어도 틀렸네. 그 다음에 4번 필정보 통지서를 수령한 사람이 6월 이내에 그 서면을 수령하지 아니하여 등기 필정보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그죠? 4번도 전반적인 내용은 다 맞아요. 그죠? 맞는데 뭐만 틀린 거야? 숫자만 틀려. 6월 이내가 아니고 몇 월 이내야? 3월 이내야. 몇 월 이내? 3월 이내야. 그죠? 우리 등기법에서 숫자 나왔다 그러면 1자 아니면 몇 자? 3자만 찍어. 그죠? 6자 이런 건 없어. 됐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4번쯤은 더 틀렸어. 그렇다면 5번이 옳은 정답이 될 거야. 그죠? 5번에 서면 신청에 의해서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등기가 완료가 됐대. 그랬을 때 등기관은 명인에 대한 등기 완료 통지를 인터넷 등기소에 게시를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이럴 때는 명인은 컴퓨터 화면을 통해서 완료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82번의 옳은 정답 몇 번? 5번이야. 83번 가보죠. 83번. 등기법에 따른 필정보의 작성 및 통지와 필정보 제공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을 찾아주시오. 1번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한 경우 필정보를 작성하지 않는 게 원칙이야. 다만 권리자를 위하여 밑줄 쳐요. 권리자를 위하여 소유권 보존 이전 등기를 관공서가 촉탁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필정보를 작성을 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작성을 해서 필정보 통지서를 출력해서 관공서에 교부 또는 송달을 합니다. 1번쯤 맞아요. 2번 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 등은 통지받은 등기 필정보에 실효 선고를 해서 등기 필정보를 실효시킬 수도 있어요. 그죠? 실효시킬 수도 있습니다. 2번 정도 맞아요. 3번 등기 필정보는 부동산 및 명인이 된 신청인별로 작성하는 게 원칙이야. 그죠? 작성하는 게 원칙인데 다만 명인이 아닌 자에 대한 신청의 경우에는 명인을 위하여 등기 필정보를 작성을 한다 하지 않다? 하지 않습니다. 그죠? 등기 명인이 아닌 자를 위한 등기 필정보는 작성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죠? 3번 질문이 틀렸네.
4번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등기나 말소 등기의 경우 필정보를 통지하지 않습니다. 맞고. 5번 등기 필정보는 전자신청의 경우 전산정보 처리 조직을 이용해서 송신하고 당사자는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해서 전송을 받도록 되어 있어 방문 신청의 경우에는 필정보를 기록한 정보를 출력해서 교부용 봉투에 밀봉해서 교부 또는 송부 처리를 합니다. 그죠? 말 그대로 다 맞네. 83번에 틀린 정답 몇 번? 3번. 그죠? 3번이 됩니다. 완료 후의 절차는 요 정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이 정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 됐나요? 네? 몇 번? 84번 전자신청. 그죠? 전자신청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면 되겠네. 안 떼어먹어요. 그래요. 막 떼어먹을 것 같이 그냥 막 84번 전자신청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전자신청 시 반드시 사용자 등록을 선행을 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등기소 방문이 필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최초로 전자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직접 본인이 등기소에 출석을 해서 사용자 등록 신청을 해서 사용자 등록이 선행이 돼 있어야만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네, 그래요. 1번 질문 맞네요. 네, 그 다음에 2번. 전자신청의 경우에는 출석 신청은 성질상 배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안방에서도 전자신청 가능해. 건너방에서도 가능하고, 화장실에서도 가능합니다. 그죠? 네, 그래요. 근데 서면 신청의 원칙은 전자신청의 경우는 배제가 된다, 되지 않다, 되지 않아. 즉, 전자신청의 경우,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는 반드시 어떻게 돼요? 전자 문서의 형태로 송신 처리해줘야 돼요. 뭐라고요? 전자 문서의 형태로 송신 처리해줘야 되니까 서면 신청의 원칙은 전자 신청의 경우에도 배제가 되지 않아요.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다는 얘기야. 짧게 말하면 출석 신청은 성질상 배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 서면 신청의 원칙은 배제가 된다, 되지 않는다, 되지 않는다는 얘기야. 2번 질문도 맞아요. 3번 등기 신청인 상호간에 대리해서 전자 신청할 수 없다. 맞네요. 그죠? 이런 점을 잘 봐둬야 돼. 우리 일반인들은 타인을 대리해서 전자 신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사용자 등록을 한 자격자 대리인만 타인을 대리해서 전자신청이 가능하니까 3번 등기 신청인 상호간에 대리해서 전자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야. 그죠? 일반인들은 타인을 대리해서 전자신청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죠? 3번 질문도 맞아. 5번 전자신청의 취하는 전자적인 방법을 해야 돼. 그죠? 당연히 맞고 1, 2, 3, 5번이 맞으니까 4번이 틀렸어. 현행법상 외국인은 전자신청을 위한 사용자 등록을 할 수 없나요? 있어. 그죠? 외국인은 사용자 등록이 가능하니까 전자신청이 가능해. 그죠? 근데 비법인은 전자신청을 위한 사용자 등록을 할 수 없지. 그죠? 그래서 앞에 건 맞았는데 뒤에 건 틀렸어. 그죠? 그래요. 아니, 앞에 게 틀렸고 뒤에 게 맞지. 그러니까 4번 쯤은 어쨌거나 틀렸어. 84번에 틀린 정답 몇 번? 4번이요. 그죠? 4번입니다. 그러면 요 정도 한 120몇 문제 들어봤는데 요게 다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아까도 마지막 시간에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이 문제만 다뤄요. 그죠? 이 문제만 다뤄. 그러니까 여기 있는 문제도 다 알지 못하고 시험장에 들어가게 될 거야. 그죠? 그래서 이 정도만 보면 충분히 32의 공인중개사 시험 공시법은 대비가 됩니다. 그죠? 대비가 되니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린 거야. 그쵸?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1회 또 풀어봤으니까 3회분 풀어보는데,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빠지는 문제는 거기서만 이제 해결하면 되겠지. 그죠? 예, 해결하면 될 거야. 그래서 오늘, 이제 그 특강을 얘기를 해봤어요.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수업부터 저녁 5시 15분까지 정말 수고들 많이 들어갔습니다. 많이 들어가십시오.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법을 강의하는 고상철입니다. 자,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건 뭐냐면, 공인중개사를 여러분이 공부하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자료들, 뭐 OX 문제라든지 어떤 요약된 집약된 자료, 뭐 PPT 자료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 일일이 출력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보관하고 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약간 또 해소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하고 커뮤니티도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좀 활용할 건데요. 그 네이버 밴드에다가 자료를 올려놓은 거를 내가 다운을 받고 내가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작하는 거 똑같이 따라 하시면 설치부터 사용 방법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1단계 네이버 밴드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자, 그럼 네이버 밴드 다운을 어떻게 받냐? 자, 플레이스토어, 우리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갈게요. 그래서 플레이스토어를 누르시면 화면이 바뀌면서, 지금은 이제 컴퓨터 화면을 제가 이제 좀 크게 보이게끔 해놓은 거라서 여러분 핸드폰에는 아마 맨 위에 여기 검색창이라는 게 있을 건데 여기다가 제목을 넣는 거예요. 제목을 뭐라고 쓰냐면 네이버 밴드 아니면 밴드 이렇게 쳐도 돼요. 밴드 치면 제일 상단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네이버 요 밴드가 요 초록 색깔 바탕에 B자예요. 밴드.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설치 누르시면 됩니다. 자, 2단계 그럼 네이버 밴드를 일단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서 검색하기 전에 밴드 어플을 누르면 위측 상단에 이 돋보기 모양이 있을 거예요. 이 돋보기 모양을 누르기 전에 우리가 이제 검색을 해야 되잖아요. 누르시면 검색 컨트롤 가요. 여기다가 우리 공수모라고 치면 돼요. 공수모 치고 엔터 치면 이제 그동안 이제 우리 공수모 관련된 게 나올 건데 제일 상단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네이버 33개가 밴드가 나왔는데 그중에 여기가 1등이죠. 자, 그럼 이제 3단계 해당 공수모 밴드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들어가시게 되면 가장 첫 화면에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이거든요. 원래 그 수험생들만 위한 모임이기 때문에 시험 정보하고요, 어떤 자료들이 있어요. 뭐 OX 문제, 뭐 오지선다 문제, 그리고 이제 요약된 자료들, 그런 거 공부할 수 있는 활용하는 어떤 밴드고요. 이 강의와 관련된 어떤 특강이 있다거나 할 때 공지사항 같은 거, 그리고 지속적으로 교수님들께서 자료를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요 관련된 자료 관련된 거 어떤 거 있는지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4단계로 갈게요. 또 다른 꿀팁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는 건데, 핸드폰으로도 내가 하루에 짬을 내는 시간, 예를 들어서 전철을 타거나 버스를 탄다거나 화장실을 간다거나 할 때 1일적 1일 그 공부 학습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메인 화면에서 위로 좀 올라가면은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나올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해서 시험 과목에 따른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올리시면은 여러분이 이제 그 시간 안에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읽어본 다음에 여기서 정답과 해설은 바로 보여지면 이거는 암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정답 해설은 맨 밑에 안 보이게 숨겨놨어요. 그래서 현재 밑으로 쭉 내리면 인지에 가서 쭉 내리면 요때 답이 나와요. 댓글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쓴 거는 내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댓글 표시 보시면은 이런 거는 표정 좋아요 한번 눌러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내가 좋아요 그러면서 뭐 선생님 사랑해요 해도 되고, 좋아요 이런 거 눌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밑으로 가면 이제 댓글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이 되는 경우에 바로 답글을 올릴 수 있게끔 실시간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과정과 같이 공수모 밴드예요.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 밴드를 줄여서 우리 공수모 밴드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입하시면 여러 가지 자료들 업데이트되는 거, 개정되는 부분 신속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학습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도 받고 매일매일 학습하시면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실무, 일반인들이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 관련된 밴드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일단은 검색창에다가 365 부스라고 치시면 돼요. 365 부스인데 365일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예요. 네이버 밴드인데 365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 일단 클릭하시면 현재는 이제 4만 명 정도 되는 밴드인데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어떤 부동산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를 얻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딘가를 찾아본다고 해서 잘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이 친밀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믿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그래도 좀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저희 이제 이 밴드에 구성된 전문가들이 정보를 좀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부동산 중에 토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상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나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이 좀 궁금하다. 근데 그게 솔직히 어디 가서 물어보거나 어떤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65일 내내 부동산을 어떤 공부한다는 취지로 밴드에 들어오셔서 질의응답도 하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 문의를 하시면 저희가 관련된 정보를 또 제공해주는 그런 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밴드냐면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공지사항이 제일 먼저 나올 건데요. 이 공지사항은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이 어떤 강좌가 있으면 그 강좌에 관련된 거 세미나라든지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접하지 못했던 강의들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공지를 좀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하나 좀 더 올리면, 자, 이제 우리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중에 상가 교수님이 최근에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게 되면 최근에 바뀐 법이 이런 바뀐 법이 있으니 중개업을 한다거나 투자를 할 때 좀 유의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올려놓을 거예요. 기존에 올려놓은 자료가 있으면 또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밴드에서 소식을 받으시면 실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내용 중에서 하나 더 보시면 이제 랜드프로에서 직접 우리 프로그램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까발리기, 부동산 부티크 이런 TV 관련돼서 부동산 팁 있죠. 예를 들어서 청약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강남권 아파트를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정보를 쉽게 여러분들이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것들을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요동치면 내가 지금 집을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밴드니까 시간이 나실 때마다 자주 들어오시고 저도 자주 들어가서 좋은 정보 남겨드릴 테니까 자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공법하고 부동산 토지 투자를 강의하는 고상철이었습니다. 자주 밴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